우리나라 정책에는 물 절약 정책이 없습니다. 물값이 관리비를 보면은 한 달에 한 가구당 200원밖에 안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탄하는 이유는 우리 조례로 빗물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를 사실 뭐 홍수, 가뭄, 그리고 물 부족 전부 다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고, 가뭄은 비가 안 와서 그런 거고, 물 부족은 물을 좀 모아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 관리가 필요하다. 비가 많이 올 때 빗물 좀 모아두면은 홍수도 방지할 수 있고, 가뭄도 방지할 수 있고, 물 부족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빗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물 관리에서는 빗물이라는 게 없어요. 빗물은 빗물이고, 이제 우리는 강에 있는 물만 강의 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처리해서 보내주는데, 우리 사람만 풍족하게 쓰면은 물이 상관없다,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에 있는 뭐 식물, 동물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도 써야 되는데, 이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 땅에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거기 1년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 1,300억 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6%만 쓰고 있어요. 나머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자원을, 강에 있는 물만 수자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것이 뭐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땅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을 생각하게 되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빗물만 잘만 쓰면은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6%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74%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나 2%만 받더라도 뭐 1,400억 톤에 1%면 13억 톤이거든요. 만약에 13억 톤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떨어지는 빗물의 1%만 더 추가를 받으면 그 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빗물은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산성비라는 것을 직접 산성도를 측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산성도이며 그것이 계속 가는 건지 한번, 그런 실험을,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빗물은 분명히 산성인데 땅에 떨어지자마자 중화되는 산성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땅에 떨어지면 중화된다는 것. 그래서 뭐 산성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산성강, 산성호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은 산성비가 내려와서 땅에서 중화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산성도가 얼마큼 위험하냐를 봤더니, 맘 놓고 마시는 콜라보다 콜라가 1000배나 더 센 산성도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피부의 산성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산성비의 pH입니다. pH 5.5.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랑 똑같은 산성도를 가진 산성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문제가 있겠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쓰는 수돗물과 그 빗물, 산성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우선 뭐 수돗물은 pH 6.5에서 8.5까지 맞춰서 나오는데, 산성비는 pH가 5.5지만 땅에 떨어지자마자 수돗물의 산성도랑 똑같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홍수를 일으키는 물이 아주 소중한 수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할 때부터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느 도시를 개발할 때 거기 떨어지는 빗물을 잘 받아주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빗물 탱크를 만들기에는 좀 비용이 들지만, 설계할 때 빗물 시설을 잘만 설계한다면은 그 빗물 탱크 큰 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고, 큰 비가 올 때 거기다 저장시켜 놓고 그 물을 가지고 쓰게 되니까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물 부족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천의 적수 사태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맸잖아요. 그리고 또 불이 났을 때 물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여기에는 항상 1000톤의 물을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쓴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쓸 수 있다든지 아주 기가 막힌 정원수를 만들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물값이 관리비를 보면은 한 달에 한 가구당 200원밖에 안 나와요. 200원이요. 200원이요? 관리비 고지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실컷 쓰고도 200원밖에 안 낸다고 하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광진구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빗물시설 만드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땅을 파는 값은 똑같고 바닥과 벽을 만드는 비용도 똑같고 단지 벽을 이 안에다 벽을 쌓고 배관하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 4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4억이라는 돈은 물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만에 회수화가 되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3,000톤짜리 빗물 탱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건물 한 동이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탱크를 만들 땐 수심이 2m짜리 탱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1,500 곱하기 2 하면 3,000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칸막이를 둬가지고 1,000톤의 세 통을 만들어서 각각의 그 목적을 줬습니다. 첫 번째 거는 홍수 방지용으로서 큰 비가 올 때 100mm까지는 한 방울도 안 내보내게끔 이걸 비워놨어요. 두 번째 통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과 정원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정원수로다가 엄청나게 잘 쓰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보통 뭐 홍수 방지용을 하려면 홍수 방지용 시설만 만들고 가뭄 방지는 가뭄 방지 이렇게 따로따로 단일 목적의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다목적인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방지용은 홍수할 때만 비 많이 올 때만 쓰잖아요. 1년에 뭐 며칠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가 훨씬 많은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탄하는 이유는 우리 조례로 빗물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해서 돈을 투자를 안 할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빗물 이용 시설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걸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손해일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커다란 홍수가 났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돈보다 이 돈이 훨씬 더 싸게 맥히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행복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 두 번째는 다목적 빗물 관리를 했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에는 물 절약 정책이 없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이 1인당 하루에 쓰는 양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280리터 쓰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독일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그 절반이 140리터. 그래서 화장실 가면 굉장히 물을 적게 쓰는 변기, 그리고 샤워 꼭지도 물을 적게 쓰면서도 샤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샤워 꼭지 이런 걸 쓰는 것처럼 물 사용량을 지금보다 훨씬 적게, 목표는 뭐 독일이나 호주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술의 개발, 절수형 그 급수기기의 기술의 개발과 보급과 함께 초등학생부터의 교육,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10월 달에 미국에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 파는 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모든 변기가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팔고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8리터 이상 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변기는 무조건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야 된다라는 조례만 만들게 되면은 기술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